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어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특정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이 많이 쓰이죠. 그죠? 어떤 비슷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걸어간다 이런 것들도 반복문으로 구현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반복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while, 그 다음에 do while, for 이렇게 세 가지 반복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각각을 쓰는지, 세 개가 모두 코드적으로는 호환될 수가 있어요. for문으로 만든 거를 while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do while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이런 while문을 쓴다든가 for문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반복문 내에서 사용하는 break랑 continue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ile문부터 같이 볼까요? 자, while문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서 if 하고선 가로 열고 조건식을 썼었죠. while문도 마찬가지로 while하고 가로하고 조건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쓰여지는 이 조건식이라는 그 부분이 참인 동안 이 블럭 안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행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일 수 있고요. if하고 조건문하고 마찬가지로 수행문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하나여도 중괄호를 써주시는 게 가독성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수행문이 추가될 때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식이 참인 동안 블럭 안의 수행문들이 수행이 될 것이고,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블럭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수행문들이 있다 하면 그 수행문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옆에 순서도가 있는데요. 순서도 잠시 보시면 시작하고 끝은 이렇게 약간 라운드 사각형이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마름모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수행문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플로우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조건식이 그래서 계속 체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만족하지 못하면 블럭을 빠져나온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처음에 반복문을 배우면 1부터 10까지 한번 더 해보자 라는 것들을 하죠.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에다가 패키지만 하나 만들까요? 패키지 해서 반복문을 이제 루프라고도 하니까 example 이라고 하고, 클래스 하셔서 while x 메인 넣으시고 finish.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어떤 숫자가 1이었다가 그 다음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nu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while 해서 이 안에 조건을 넣는다고 그랬죠. 1에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10까지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num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예요. 이게 반복의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되는데, 합을 구할 거예요. 그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에 합을 구할 거니까
더해지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그래서 누적되는 그거를 우리가 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썸에다가 원래 내가 썸 값이 있고 거기다가 넘버를 이렇게 더해 줄 거다 라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했었죠. 그 플러스 이꼴 복합대입 연산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왜 썸에 빨간색 줄이 같느냐 라는 거는 초기화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넘값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 썸에다가 더해 줄 건데 썸에 대해서 지금 값이 초기화가 안 돼 있죠. 더해 주긴 더해 줄 건데 얼마에다가 더해 줄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돼요. 썸 이꼴 0. 처음에 합한 값은 0이었고 이제 계속 누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돌리시면 무한루프 돌아요. 계속 돌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계속 참이기 때문이죠. 그죠?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제 넘의 값이 하나씩 증가해져. 그죠? 넘 플러스 이꼴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런 이 구문을 많이 쓰죠 우리가. 넘 뿔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해 줘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while만을 빠져나오는 순간 1부터 10까지의 합은 썸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 주시는 게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수행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이 계속 증가를 하죠. 이 블럭 안에서 더해지고 나서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넘이 10이 되면 여기 올라가서 더해질 거예요. 그죠? 더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넘이 11이 되는 순간 조건을 체크했더니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수행을 해보시면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 분은 이 코드를 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단한 코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책을 보시면 책에 제가 그 넘과 썸이 쭉 더해지는 동안 어떻게 변수값이 변하는지 109페이지에 쭉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코드의 플로우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게 수행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아까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이게 이제 수행되는 구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면 true죠, true. true라는 뜻은 항상 참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 안을 계속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빨간 줄이 난 거는 이쪽으로 코드가 unreachable 코드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코드가 올 일이 없다. 왜냐면 이게 계속 수행이 될 거니까. 무한반복을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그 서비스,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야겠죠.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while true 해서 쭉 계속 돌리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true로 씁니다. 중간에 나가려고 하면 이따가 배울 브레이크 문을 사용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do while 문인데요. do while 문은 아까 이제 while 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while 문은 시작할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행문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넘이
만약에 제가 요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답이긴 하지만 넘이 지금 1이죠. 근데 while 더해라. 넘이 1보다 작은 동안 더해라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는 아니고 요거 빼고는 sum이 그냥 0이 나오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거 안이 전혀 수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긴데, 자, 이거를 do while로 바로 바꿔볼게요. do. 그리고 do는 여기다는 이제 조건을 넣지 않고요. 이 밑에다가 그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hile 하고 여기서 넘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먼트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다 땡땡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do while문의 특징은 조건 체크를 어디서 하냐면 그 블럭의 뒤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한 번은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체크가 먼저 돼. while문은 먼저 조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while문이 아예 수행이 안 되지만 do while문은 조건 체크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블럭 안에, 반복 블럭 안에 수행문이 한 번은 수행됩니다. 이렇게 run 해보시면 네, 55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아까처럼 넘이 1보다 작다. 아까 while문은 위에서 조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넘이 1보다 작다 그러면 sum이 아예 0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한 번은 이게 수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run 해보시면 네, 1이 나오죠. 그죠? 일단 한 번 더해지게 됩니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문이 있을 때 그 수행문이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하고 나서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do while문을 사용합니다. while문, do while문, for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do while문이 가장 이제 그 빈도가 약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for문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이죠. 예, 주로 이제 조건이 어떤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고요. 나중에 이제 배열을 배우시게 되면 배열이랑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for문의 특징은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여기 안에 스테이트먼트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문장이고 요게 하나의 문장이고 요게 하나의 문장인데 요 세 개의 문장이 한 줄에 같이 쓰여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블럭에 수행문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 수행문이 수행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언제 어떻게 쓰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출력하는 포문이다. 처음에 포문을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코딩을 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해하고 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초기화는 한 번만 일어나요. 초기화를 여러 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넘이 있는데 여기 바깥에서 넘이 꼴 1이라고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포문 안에서 초기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은 1이다 라고 하고 지금은 뭐냐면 그냥 1부터 5까지 쭉 수를 한 번씩 출력하는 거예요. 한 줄에 1, 2, 3, 4, 5. 자, 언제까지 출력을 할 거냐면 넘이라는 이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출력을 한다. 조건이 여기 나와요. 네, while문도 조건을 체크하고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을 체크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수행문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문 수행하면 이때 1이 찍히겠죠. 1이 찍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 증가하거나 감소를 해요. 여기는 증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넘을 하나 증가시켰죠. 그죠? 그럼 넘이 이제 얼마다? 2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조건을 체크합니다. 자,
넘이 5보다 작으냐? 작죠? 그러면 다시 수행문을 해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조건을 체크하고 수행문을 하고. 이게 아까 while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while문하고 비슷한데 while문은 요 증가 감소하는 부분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이 밖에 있는 거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for문은 요 가로 안에 같이 썼을 뿐이에요. 가로 안에 같이 쓴 거고 이거 초기화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고 조건 체크하고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넘이 6이 되면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러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6이 되는 순간 포문의 블럭을 빠져나와서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를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 하시고 클래스 for example main.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넘은 1, sum은 0 초기화하시고 while 해서 넘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돼 있었죠. sum 플러스 이퀄 넘 하시고 넘 뿔뿔 그냥 썸만 출력을 할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넘도 출력을 할까요? 이때 넘이 얼마인지 넘도 출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인 순간에 빠져나왔냐면 11인 순간에 빠져나왔어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for로 바꿔보면 fo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하는 부분 있죠. 이 초기화하는 부분을 요 안에다 넣어요. 넘 equal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하는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런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네. 이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체크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밑에 있던 증가 감소 부분이 여기로 갔어요. 이게 포문입니다. 이제 포문에서 초기화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초기화를 할 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여기다 쉼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증가 감소할 게 또 있다. 그럼 여기다 쉼표를 해서 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조건문은 이제 하나로 하시는 거고 근데 뭐 조건문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상관없고 true, false로 결과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략을 한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제 그 포문 형식에 맞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넘은 1, sum은 0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넘 뿔뿔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이제 제일 뭐 정석적인 코드죠. 자, 그렇고 이제 뭐를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하나도 없이 자,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 요거 에러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while true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한 루프 돌아라. 근데 무한 루프 도는 경우에는 form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쓰는 것보단 while true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포문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여기 이제 각 반복문의 쓰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while문으로 쓸 수도 있고 while문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어떤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true, false 조건식이 이제 true, false 하나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 while문을 쓰고요. 아까 두 while문은 그 반복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수행문이 반드시 한 번 이상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 아까 그 예제 코드 봤죠? 그때 이제 두 while문을 쓰시는 거고 for문은 특정 수의 범위 수의 증감에 따른 범위 아니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열을 배우시는데 배열하고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배열은 뭐 10개짜리, 20개짜리 이렇게 범위가 있는 메모리 구조거든요. 그럴 때도 그거와 관련한 반복 수행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한 반복하는 방법이 나왔죠. true하고 여기서도 이제 true 하시면 되고 true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무한 반복할 때는 이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중첩 반복문이 나왔는데요. 뭐 네스티드 포라고도 네스티드 루프라고도 하고 while문도 중첩해서 쓸 수 있고요. for문도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for가 있고요. 안에도 for가 있죠. 수행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초기화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안에 for문이 계속 수행이 되다가 특정 시점에 요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올라가서 증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체크를 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시 내부 포문이 수행이 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해보는 거는 이제 구구단을 많이 이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배웠다라고 반복문을 배웠다 하면 구구단 한번 찍어보는 게 이제 그 숙제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내부 포문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쭉 수행이 되면 그래서 곱해지는 수가 이제 제가 times라고 표현을 했는데 변수를 이 times가 계속 뿔뿔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갔죠.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 times는 1로 초기화가 돼야 되죠. 1은 2, 2는 4, 2, 9, 18 하고 나서 3일은 3 해야 되죠. 이게 times가 초기화가 안 되면 3 곱하기 10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10이 9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수행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초기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중첩 포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포문에서 어떤 변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초기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포문은 초기화 구문이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별로 헷갈리지가 않은데요. while문으로 할 때는 실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구단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네. 예제는 뭐 네스티드 루프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네, for 해서 2단부터 찍죠. 그리고 단이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단은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뿔뿔 할 거고요. 곱해지는 수를 제가 times라고 했는데 1은 2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할 거고 9까지 곱하죠. 이건 times도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출력할 구문은
이게 이제 처음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볼까요? 곱하기 타임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열에서 더하기 하는 거는 직접 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하라는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단하고 타임스의 곱한 것.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씩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이죠. 한 단이 쭉 찍히고 그 다음 단 찍기 전에 한 줄 띄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를 아무것도 안 치시면 이게 ln이 개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잘 출력이 돼 있죠. 이게 혹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 보시고 나서 이제 혼자 다시 코딩을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while문. while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2 하고 조건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네, 조건은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2부터 시작해서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while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단은 언제 증가할 것이냐. 여기 처음에 2에서 시작했는데 2단을 다 찍고 나면 1은 2, 2는 4, 그럼 요면 증가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임스는 어디서 증가할 거냐. 여기 처음에 2였죠. 2, 1은 2 찍고 나서 여기서 증가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돌리면 돌아갈까요?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2단뿐이 안 찍혀요. 2단뿐이 안 찍히죠. 왜 2단뿐이 안 찍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스가 9보다 컸죠. 10이 돼서 이걸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이 증가돼서 이제 3단을 찍으러 들어오는데 타임스는 계속 10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타임스가 1이다. 초기화를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아까 포문은 포문 안에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코드에 들어가지만 while문으로 바꾸게 되면 내부 while로 내부 반복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해야 되는 부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수행을 하면 이제 다 찍혔죠. 그죠?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그 9구단을 포문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으로도 한번 구현을 해 보셔서 초기화랑 그 다음에 증감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처음 코딩하실 때 이게 잘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거는 사실 처음 코딩할 때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포문하고 while문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좀 사족이 되겠지만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요 그 for를 쓸 때 i라는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얘를 1부터 많이 안 쓰고 0부터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에선 0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0과 1로 돼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든 나중에 이제 배열을 배우시면 모든 시작점이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0이고 그 다음에
뭐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 뿔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10개의 문장을 출력한다. 헬로 월드를 10개를 출력한다. 이렇게 쓰면 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개가 출력됐죠? 그죠? 네, 10개가 출력됐는데 이렇게 해도 10개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10개가 출력이 돼요. 그죠? 네,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계행을 한번 하고요. 하면 똑같이 위에도 10개가 출력이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밑에도 10개가 출력이 됐죠. 그쵸?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코딩 방식은 어느 거냐? 이제 위에 걸 더 선호해요. 네, 밑에 거보다. 왜냐면 이게 이제 모든 그 시작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는 게 이제 개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하면 그 개수, 이게 이제 개수를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 어쨌든 9까지 찍으면 이 개수만큼 찍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을 쓰는 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복문을 쓸 때 어떤 횟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1부터 쓰지 않고요. 0부터 그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저 이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 문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컨티뉴 문은 뭐냐면 계속해라 라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계속하라 라는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컨티뉴 문하고 그 브레이크 문은 조건 문하고 같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토탈이 0이고 넘이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수를 쭉 뭐를 할 거예요. 뭐를 하냐면 더하는데, 더하고 있죠? 예, 더하고 있는데, 만약에 퍼센트의 의미는 나머지라고 그랬죠? 숫자 퍼센트 이하면 나눴을 때 0이 된다니까 짝수라는 얘기네요. 자, 짝수인 경우에는 이 숫자가 지금 더해질 숫자가 짝수인 경우는 컨티뉴 해라라는 거면 계속하라는 얘기인데, 이 for문의 이하의 수행문을 무시해라 라는 뜻입니다. 수행하지 말고 증감으로 넘어가라. continue의 의미는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나머지 수행문을 수행하지 말고 계속해라 라는 건데, 이제 그 조건 체크를 하거나 for문인 경우는 증감으로 넘어가고 while문인 거는 조건 체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continue문의 특징이에요. 사용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 넣으시고 피니시. 자, 여기서는 아까 뭐 짝수만을 더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홀수만을 더해라 근데 짝수만을 더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int 토탈은 0이고 int 넘은 1에서 넘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넘을 뿔뿔 할 건데, if 넘의 나머지가 짝수만 더할 거죠? 1이면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우선순위는 얘가 훨씬 높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좀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continue
하시고 토탈에다가 플러스 이꼴 네, 여기 중괄호 쓰셔도 돼요. 선생님 여기 중괄호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1인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짝수인 경우만 더하게 되죠. 그래서 토탈만 찍어 볼게요. 네, 2550이고요. 이제 이건 이제 홀수만 한번 더해 보면 2500이 나오죠. 그래서 5050 그냥 쭉 더하면 네, 5050 1부터 100까지 더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컨티뉴 문이고요. 브레이크 문은 뭐냐면 스위치 케이스에서 잠깐 보셨죠. 그만둬라 라는 게 브레이크 문인데 중간에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while 문이나 이제 반복문에서 하면 그 반복문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고 빠져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메인 드시고 피니시. 내가 계속 더 할 건데 어느 순간에 100이 넘느냐. 그러니까 1부터 계속 더 할 거예요. 대할 건데 어느 순간에 100이 딱 넘겠죠. 그럼 그때의 넘의 값이 얼마냐. 그걸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int sum 넘 하고요. 넘. 근데 조건이 자 여기서 sum이 100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um 플러스 이꼴 넘 뿔뿔 sum 이렇게 해서 이거 붙일게요. 네, 붙이는 게 맞습니다. 붙이는 게 정확하죠.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런 해볼까요? 런 하면 이게 105고 15가 나오는데 그러면 100이 넘는 순간에 넘의 값이 15냐? 그렇지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증가하고 나서 조건 체크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더했는데 100이 넘었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14까지 더했을 때 100이 넘었겠죠? 그리고 뿔뿔하고 올라갔더니 썸이 100이 넘어버려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일단 돌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if 썸이 100보다 크면 break 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일단 더해요. 더하고 나서 썸이 100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멈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뿔뿔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런을 해보시면 이제 14가 나오죠. 14까지 더했을 때 105라는 얘기죠. 네. 조건문에다 쓰게 되면 넘이 하나 증가해서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를 하니까 100이 넘는 순간에 정확한 넘의 숫자를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썸이 100보다 더 크면 무조건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넘값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조건에서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를 쓰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쓰시면 되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반복문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쓰시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 전체 반복문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반복문만 빠져나와요. 만약에 이 3중 루프다. 이게 2중 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3중으로 쌓여 있다. while 이렇게 쌓여 있다. 근데 그 안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빠져나옵니다. 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거 이제 for문으로 했는데 여기 조건을 안 썼어요. 저는 while문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for문으로 했네요.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안 쓰고 계속 더해서 어느 순간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빠져나가라 라고 해서 더해지지 않죠. 만약에 여기다가 쓰게 되면 더하고 나서 조건을 체크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하나 큰 값을 결과로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4장에 연습 문제들이 좀 있죠? 있는데 4번하고 5번은 제가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번하고 5번은 그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한번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뭐 2번 같은 경우에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짝수단만 출력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아까 구구단을 우리가 출력을 한 데가 있죠. 거기 잠깐 가볼까요? 아, 여기서 출력을 했네요. 그죠? 네, 출력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짝수단만 출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서 보겠네요. 여기서 이제 단이 들어왔는데 if 해서 continue를 쓰면 나머지를 무시하라는 얘기니까 나머지를 수행하지 말고 예, 돌아가라는 얘기니까 단 그다음에 단 나누기 2 짝수단만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continue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단 뿔뿔까지 무시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티뉴를 할 건데 단은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단 뿔뿔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컨티뉴 해라. 제가 기세에 올린 예제 코드는 for로 돼 있어요. 이거랑 좀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런 해보면 짝수단만 이렇게 쭉 출력하고 있죠. 요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for에서는 for문으로 하면 증가함이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지는데 while문으로 아까 했던 거에다 제가 코드를 지금 추가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을 뿔뿔 하고 나서 컨티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3단, 4단. 이 while문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수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3을 보면 구구단을 단보다 곱하는 수가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만 출력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일단 뺄게요. 구구단을 다 출력을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if 해서 times가 단보다 크면 더 이상 출력하면 안 됐죠. 그럼 이땐 브레이크 하시는 거. 멈춰라. 브레이크 하시는 거고 이때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어디를 빠져나오냐면 여기를 빠져나오죠. 그죠? 그럼 다시 단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런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2단은 2, 3단은 3, 4단은 4, 5단은 5 이렇게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제어문이라는 부분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번 이제 어떤 허들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프로그램 전반적인, 아직 객체 지향은 안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이제 클래스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상속 다형성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다형성이 또 이제 그 객체 지향의 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저도 이제 영상 열심히 찍을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